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가채류연구소 박종숙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품질 파프리카 재배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온실 환경 및 생육관리, 생리장애 원인과 대책, 병해충 진단과 방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파프리카 산업 동향을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1994년 제주도에서 재배가 일부 되다가 95년도에 김제 참샘농장에서 1.1헥타르 규모로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429헥타르가 됐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700헥타르가 넘는 재배 면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 파프리카가 재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700헥타르 정도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7만 8천 톤 정도로 해서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도 같이 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8만 톤 정도로 해서 이제 8만 톤이 넘는 시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을 봤을 경우에 300평당 단수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1,093kg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2017년과 2019년도에 비해서 재배 면적이 줄었고, 그리고 생산량도 적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내 지역별로 파프리카 재배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프리카가 제일 많이 재배되는 지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272헥타르로서 전체 재배 비율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이제 강원도 26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35.7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 그리고 4위가 전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28헥타르 중에서 충북이 지금 이제 숫자로는 안 잡히지만 이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경남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 재배 작형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여름 재배가 주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남원 운봉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제 평야지로 해서 겨울 재배가 되고 있어서 두 개의 작형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프리카의 수출량과 수출액이 되겠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9,3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9,400만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제일 많은 수출액을 보였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9,2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보였습니다. 그 수출량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가 이제 3만 4천 정도 되고, 그리고 2019년도가 3만 5천 톤으로서 이렇게 수출량이 3만 톤을 넘는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주 수출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99% 이상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일본에 3만 5천 톤을 수출을 하였고, 그리고 홍콩, 대만 순으로 수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은 작년에 저희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서 최초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은 굉장히 적죠. 중국에 3톤, 그리고 러시아에 4톤 정도 이렇게 수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3년간의 월별 수출 물량을 봤을 경우에 그래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출을 한 달은 6월 달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수출을 한 달은 9월 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경우에 지금 그 노란색 부분이 이제 2,700톤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때 저희가 수출을 좀 다른 달에 비해서 적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은 3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2,700톤을 넘어서 4월, 5월, 6월, 그리고 이제 7월까지는 좀 양이 되다가 겨울 재배 작형이 끝물인 이제 8월, 9월 이때는 이제 겨울자배 작형으로 나오는 파프리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출 물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도매 시장 가격이 되겠는데요. 파프리카 5kg 상자 단위로 봤을 경우에 파프리카 도매 가격은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의 통계치가 되겠는데요. 이 7월 달이 가장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적고 7월을 고비로 해서 8월, 9월 달이 됐을 때에 다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11월이 되면 두 번째에 가장 꺾이는 하락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프리카 가격은 1월부터 해서 7월까지 점점 하락을 하다가 7월에 가장 적은 가격을 보이고 다시 9월까지 상승을 하고 이 가격이 다시 11월에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12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수입 품종들이 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적색으로는 나가노, 시로코, 지나, 마베라, 마차이 이 외에도 많은 품종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황색으로는 볼란테, 올라운더, 스벤, SC 글로리, 볼리다노 등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황색은 적색에 비해서 더 많은 품종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DSP 7054, 아란시아, 오란디노 등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는 저희 재배 비율로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적색이 재배 면적 대비 60에서 한 70%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은 20에서 3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황색 품종 같은 경우는 2, 30가지의 품종들이 하나의 큰 품종이 메이저 품종이 별로 없이 약간씩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품종은 상당히 적게 농가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미네르바 레드라는 품종을 2018년에 품종 출원을 하였는데요. 이 미네르바 레드 품종은 여름 재배에 아주 적합한 품종으로 선발을 하였는데 이제 주요 장점이 숫기가 빠르고 그리고 초장이 크지 않고 그리고 재배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과형이 굉장히 우수하고 경도나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합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가 재배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숫기가 빠르고 그리고 과형 및 착과가 우수하여 품종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위에도 아라온의 앙상블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노무바이오의 로망스 골드, 그리고 아라온의 K 글로리아 오렌지 등 국내 품종들도 이 농가에서 약간씩 재배가 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형태는 주로 이제 저희가 큰 파프리카, 대형 파프리카라고 부르는 이렇게 블라키 형태 이외에도 나뮤노 형태로 해서 과장이 이렇게 길게 빠진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 파프리카라고도 불리는 코니컬 타입의 파프리카가 있고, 그리고 돌마형이 있고, 미니 타입 이렇게 크게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프리카를 봤을 때 녹색과나 적색과 모두 수분이 녹색과에서 95%, 적색과에서 한 92%로 수분이 굉장히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프리카 구성 성분 중에서 적색과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베타카로틴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능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리코펜과 캡산틴이 풍부해서 이 활성산소 생성을 막아주고 그리고 항암 작용을 하며 노화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생체 리듬 유지와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시력 보호, 야맹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위에도 칼로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피망하고 파프리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망하고 파프리카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피망하고 파프리카를 구분해서 봤을 때 피망이나 파프리카는 모두 영명이 스윗 페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명도 역시 캡시컨 암놈으로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피망이라고 부르고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명으로 봤을 때 피망은 단고추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착색 단고추라고 합니다. 주요 특성으로 봤을 때 파프리카는 숙과가 됐을 때 적색, 황색, 오렌지색, 보라색, 암갈색 등 다양한 색깔로 익지만 저희가 부르는 피망은 녹색이나 적색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중에 있어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중이 100g 전후를 보이는 것이 이제 피망으로 이 피망을 잘라보았을 때 가육의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20g 정도는 굉장히 소가인데 여기부터 해서 250g 대가까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과육을 절단해 봤을 때 6에서 8mm 정도로 상당히 두꺼운 과육 두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할 때도 피망은 단기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장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숙이 익는 기간이 이제 적색, 황색, 오렌지색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피망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할 때 주로 녹색과에서 수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육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저장성도 좋고, 그리고 육질이 많기 때문에 이 생식으로 먹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씹는 식감도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망이나 파프리카는 형태나 그리고 처음 재배해서 들어올 때 피망은 일본에서 종자가 들어오고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피망하고 파프리카로 구분돼서 부를 뿐이지 영명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주 재배 작형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이제 길게 한 재배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주로 이제 작형이 여름 재배하고 겨울 재배로 이렇게 주 작형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름 재배 같은 경우는 1월이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일찍 파종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늦게까지는 이제 3월, 4월까지 이렇게 파종을 해서 여름을 나면서 재배를 하는 작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난방 시설이 좀 좋지 않거나 시설이 좀 낮은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여름 재배를 하고 계신데요. 여름 재배는 또한 6월, 7월, 8월 가장 더운 여름을 나기 때문에 일반 이 평야지보다는 고산 지역이 재배 적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그리고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남원이 주 재배지가 되겠습니다. 장마기와 여름철을 나기 때문에 여름 재배를 할 경우에 주로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이 배꼽사군가라든지 미세 열피 같은 것이 발생이 많고, 그리고 후기 11월, 12월에 이제 난방을 적게 했을 경우에 과실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가장 안 좋은 그 파프리카에 좋지 않은 고온기를 겪기 때문에 상품 과율이 좀 떨어져서 비상품 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에서 한 40%의 비상품 과율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A등급하고 B등급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 재배 작형보다는 A등급을 생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야지보다는 재배 적지인 강원도 산간이나 공원지대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번째 큰 작형 중에 하나가 겨울 재배가 되겠습니다. 겨울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여름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부터 파종을 하고 이제 약간 늦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까지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더운 여름에 8월 중에 정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 이제 활착을 할 때 시설이 좀 좋은 시설하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이 냉방보다 난방이 좀 쉬운데 이렇게 냉방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식하고 미스트 시설이 돼 있거나 차광 시설이 돼 있거나 재배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이 겨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정도부터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겨울을 나면서 다음에 2년 6월까지 이제 수확을 하는 작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재배 작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12월, 1월, 2월이 가장 추운 이 혹한기를 나면서 생리장애과인 꼬리 달림과가 발생을 한다든지 미세열피나 기형과 등이 발생을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여름 재배에 비해서 겨울 재배는 상품 등급이 A등급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비상품과 발생률도 좀 적은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겨울 재배하시는 분들은 온실이라든지 아니면 경남처럼 지역적으로 좀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산지보다는 평야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겨울 재배는 5월, 6월이 되게 되면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햇살이 상당히 세게 내리쬐기 때문에 일소가도 좀 발생이 되기 쉽고, 그리고 6월이 되면 작기의 끝이 되기 때문에 과가 좀 작아진다든지, 그리고 생리장애 발생가들이 좀 발생을 한다든지 해서 과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